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10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는 내 에너지를 빼앗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짜 친구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짜 친구의 특징은 바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 자기 고민,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당신의 감정에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만 계속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합니다. 내가 듣기만 했으니까요.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네 라고 말하죠. 당신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좋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당신이 잘 나갈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지 금세 연락이 옵니다. 어머, 오랜만이야. 소식 들었는데 정말 축하해 하면서 친한 척 다가오죠. 그런데 당신이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연락해도 요즘 너무 바빠서 좀 곤란한데 하면서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좋을 때만 나타나는 건 친구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얻을 게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경조사가 많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슬픈 일이 있을 때 먼저 달려와 주어야 하는데, 가짜 친구들은 그런 일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독이 되는 유형이에요. 바로 뒤에서 당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당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요즘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자식들이 그 정도로 성공했으면 좀 겸손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더 나쁜 건 이런 이야기가 결국 당신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전해 들으면 정말 기분이 상하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남들 앞에서 당신을 지켜줘야 하고요. 뒤에서 당신을 씹는 사람은 절대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미묘한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질투나 시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했다거나 자녀가 좋은 성과를 냈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좋겠다 하면서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운이 좋았겠지 하면서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자신의 더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해요.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잘 될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다섯 번째는 당신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당신부터 찾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걸 당신에게 의존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부담스러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면서 피해버리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로 계속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의존 관계예요. 6번째는 정말 위험한 유형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약점이나 비밀을 나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너도 돈이 없으니까 이해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화하는 거죠. 또는 당신의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요즘 힘들어하더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죠. 가장 나쁜 경우는 당신이 실수했던 일이나 부끄러워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당신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털어놓은 약점이나 비밀을 평생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게 신뢰의 기본이에요. 7번째는 당신을 계속 판단하고 조언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가 너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죠. 물론 좋은 의도로 조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당신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죠. 더 나쁜 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선택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옳았다는 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하고 당신의 결정을 믿어주어야 하죠. 8번째는 정말 교묘한 유형입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정말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좋은 기회가 있어도 당신과 공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몇 명이서 모임을 만들 때 당신만 빼고 먼저 의논하고 나중에 그런데 너도 같이 할래? 라고 마지못해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여행을 계획할 때도 다 정해놓고 나서 우리 여행 가는데 너도 갈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다 쓸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9번째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당신의 스케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시간 있어? 잠깐 만나자라고 하거나 약속을 잡을 때도 자신의 일정에만 맞춰서 정하려고 하죠. 더 심한 경우는 당신이 바쁘다고 말해도 뭐 그리 바빠? 잠깐이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약속을 자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과의 약속은 쉽게 미루거나 취소해버리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당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과 친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는 걸 알면 나도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소개해줘라고 하거나 당신이 어떤 모임에 속해 있으면 나도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당신이 거절하면
친구 사이에 그런 것도 안 도와주니? 라고 하면서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당신과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저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거든요. 가짜 친구들이 당신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가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정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진짜 친구와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가짜 친구와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죠. 만나고 나서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둘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가짜 친구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진짜 친구를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가짜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진짜 친구를 만나거나 기존의 진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어져요. 넷째,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크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가짜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정리할까? 그렇다면 이런 가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도록 하세요.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더 이상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말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셋째,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세요. 가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거나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넷째, 자신의 행동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짜 친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줍니다. 당신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줍니다.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할 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진짜 친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친구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요. 가짜 친구 1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가짜 친구는 없는지, 반대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진짜 친구는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